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뉴욕 증시엔 어떤 핫한 이슈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지 주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소프트웨어의 생존입니다. 지난주 AI가 소프트웨어를 삼킬 거라는 공포에 관련 주식들이 뚝 떨어졌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종말은 과장됐다는 월가의 반박이 나온 건데요. 이에 오라클은 10% 가까이 솟구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도 힘을 내줬죠.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AI를 써도 이미 데이터가 꽉 찬 기존 시스템을 버리긴 힘들 거라며 소프트웨어는 죽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가격을 높게 받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오는 만큼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종목 위주로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조언하네요. 두 번째 드라이는 트럼프의 당근 정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힌 케빈 워시를 두고 그라면 미국 경제를 15%나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평균 성장률이 2%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 워시에게 금리를 화끈하게 내리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걸로 보이죠. 심지어 트럼프는 파월을 지명한 건 큰 실수라는 독설까지 날리면서 차기 연준 의장의 최우선 과제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못 박았죠. 여기에 블룸버그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발언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의회 안팎에선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네요. 세 번째 드라이는 위고비 짝퉁 논란입니다. 비만 치료제 끝판왕 위고비를 만드는 노보노디스크가 우리 돈 7만 원대 파격가로 복제약을 내놓은 힘세너스에 법적 소송을 걸었죠. 그동안은 약이 부족할 때만 허용되는 예외 조항으로 버텼는데 이번에 알약까지 출시하며 선을 넘어버리니까 명백한 특허 침해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결국 정부까지 나서서 복제약 판매에 경고를 날렸고요. 힘세너스도 일단 알약 출시를 접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힘세너스 측은 거대 제약사의 노골적인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저렴한 약을 지키려는 업체와 특허권을 지키려는 원조 제약사의 살벌한 살 빼는 약 전쟁, 칼자루는 이제 법정이 쥐고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헤드라인은 트럼프의 반도체 방정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는 지키고 대만의 TSMC는 압박하는 관세 고차 방정식을 꺼내 들었는데요.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핵심은 투자 연계입니다. TSMC가 미국의 공장을 더 지을수록 그 칩을 쓰는 미국 빅테크의 관세도 깎아주겠다는 거죠. 자국 기업 부담은 줄이되 반도체 생산 기지는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인데요. 다만 대만 정부는 대규모 생산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라 이 압박 시나리오가 실제로 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징주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주인공은 미국인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지는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겐 월마트가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지만 사실 크로거는 미국 매출 1위의 순수 식료품 전문 마트인데요. 또 투자의 거물 워런 버핏이 사랑한 종목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2026년 현재도 버핏은 지분의 7%가 넘는 약 5천만 주를 보유하면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라 버핏의 안정적인 투자 철학에 아주 잘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요즘 미국 마트 업계가 그야말로 피말리는 단가 싸움 중이라는데요. 물가는 치솟고 소비자는 싼 곳을 찾아 헤매는데 월마트나 알디 같은 초저가 강자들과의 경쟁은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 없는 생존 게임이 돼버린 거죠. 이런 위기 속에 크로거가 판을 뒤집을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경쟁사인 월마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렉 포런을 새로운 CEO로 전격 영입한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제대로 된 구원 투수가 왔다며 환호했고요. 주가는 장중 5%를 넘어 7% 가까이 급등하면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 CEO는 월마트에서 무려 20분기 연속 매출 성장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써낸 현장 마스터인데요. 직접 매장을 돌면서 신선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매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죠. 지난 1년간 리더십 공백을 겪었던 크로거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를 넘어 다시 공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월마트의 성공 DNA를 통째로 이식받은 겁니다. 월가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데요. 에버코어는 목표 주가를 84달러로 상향했고요. 제퍼리스는 매수 의견과 $80 제시했습니다.
결국 20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든든한 기초 체력에 이젠 성장 전문가라는 새로운 수장까지 얻은 크로건데요. 다음 달인 3월 5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어떤 반전 드라마를 써낼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네요.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요즘 테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이죠. 시에나 가져와봤습니다. 정규장에서 7% 가까이 올라줬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에나가 그 수많은 데이터를 옮겨주는 광전송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AI 시대에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핵심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에나에게 아주 큰 경사가 있었죠. 바로 미국 증시의 심장부인 S&P 500 지수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건데요. 사실 시에나는 17년 전 금융위기 때 지수에서 빠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그 서름을 딛고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펀드 자금이 시에나로 유입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도 이에 화답하듯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펄펄 날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의 시선이 모두 같은 건 아니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가 이미 너무 올랐고 주문량도 둔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 증권사들은 시에나를 향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냅니다. 우선 오펜하이머는 AI 인프라 확대로 광 네트워크 수요가 폭발할 거라며 강력한 매수 의견 던졌고요. 스펠 역시 앞으로 몇 년간 네트워크 강화는 필수라면서 목표가를 무려 $280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에나가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17%에서 24%로 상향 조정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회사 측이 대놓고 우리 장사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결국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지수 편입 효과로 반짝하는 건지 아니면 실적 가이던스처럼 AI 고속도로의 필수 종목으로서 장기 우상향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요. 17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온 시에나, AI 열풍을 타고 어디까지 질주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바로 고수들이 먼저 알아본 플랫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입니다. 정규장에서 5%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78 선을 뚫어버렸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나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이 회사 내공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대중들에게 화려하게 광고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대신 전 세계의 주식 고수들이 조용히 찾아 쓰는 플랫폼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주식, 선물, 옵션은 물론이고 코인까지 한 계좌에서 싹 다 거래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싸고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전문 투자자들은 이 진짜 실력 있는 플랫폼이라고 입소문이 났고요. 내공 깊은 곳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UBS 컨퍼런스에서 나온 경영진의 한마디가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기술력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거든요. 남들 유행 따라 사업 벌일 때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서 꾸준히 크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서 진짜 고수의 냄새가 났다는 거죠.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는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이 무려 7,8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요. 5개 분기 연속 매분기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 계좌 숫자가 1년 새 32%나 늘어난 걸 보면 성장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단타 매매뿐만이 아니라 은퇴 자금 관리 같은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영토를 넓힌다는데요. 여기에 포어캐스트 X라는 새로운 예측 시장 플랫폼까지 대박을 터뜨리면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금리가 내려가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요. 시장이 출렁거릴 때 거래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득을 보는 아주 영리한 종목인데요. 겉멋부리지 않고 오직 숫자로 실력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 정도면 오늘 브리핑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정말 딱이겠죠?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3가지, 크로거부터 시에나,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핫한 뉴스와 종목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안녕.